안녕하세요. 법 알려주는 남자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년 후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성년 후견 제도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마련인데 나이가 들면 치매 등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재산을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일을 대신해 줄 법적 대리인으로 성년 후견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후견인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가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년 후견 제도를 살펴볼지 목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년 후견 제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하고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한지, 그 종류에는 성년 후견 이외에 한정 후견, 특정 후견, 임의 후견이 있는데 그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사람이 후견을 신청할 수 있고 후견인은 어떠한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신청 절차는 어떤지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란 종래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스스로 의사결정과 판단이 어려운 성년에 대해서, 즉 지적 장애가 있거나 자폐아,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이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서 법률행위, 재산관리, 신상보호, 기타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개념의 성년에 관한 무능력자 보호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 있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도 7월 1일부터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이 되었고요. 2013년도 이후에도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이 됐지만 2018년도 7월 1일부터는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성년 후견 신청을 해서 그 선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주소가 있는 외국인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어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느냐 하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 성년 후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금치산 제도와 도표를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치산 제도는 가족 중심의 제도이지만 성년 후견 제도는 그 가족 제도 외에 본인의 복지를 더욱 중요시하는 제도이고요. 목적은 과거에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뒀지만 성년 후견은 재산관리와 그 사람의 신상, 복지를 더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능력을 박탈하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후견인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해주고 부족한 부분에서 그 능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유로는 과거에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이제 규정을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의 정신적 제약과 의미가 대동소이하고요. 후견인의 자격으로는 과거에는 친족밖에 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법인을 포함한 제3자도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법무사,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선임이 될 수 있겠죠. 감독기관은 과거에는 친족회를 통해서 감독을 했지만 그러다 보니 친족이 본인의 재산을 남용하거나 유용을 해서 본인의 복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년 후견 제도는
법원이 직접 후견 감독인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본인의 능력을 박탈하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법원이 실질적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미성년 후견 제도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친권자입니다. 친권자는 부모를 말하는데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대리권이나 재산권리권이 법원에 의해서 박탈당한 경우에 후견 제도가 개시가 되는데요. 후견인으로는 친족 또는 제3자가 될 수가 있지만 법인은 후견인이 될 수 없고요. 그 1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감독기관은 법원이 감독하는 것으로 성년 후견과 동일하고요. 공시하는 방법은 미성년 후견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돼서 기본증명서로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성년 후견은 후견 등기부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후견 등기부에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법원의 역할은 후견인을 선임하고 감독하는 역할로서 성년 후견 제도와 동일하고요. 성년 후견 제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크게 법에서 정한 법정 후견과 본인이 정신적 장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후견 계약을 하는 임의 후견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법정 후견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 후견의 개시 사유로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지적장애, 자폐아, 정신장애 및 치매 노인 등의 원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한정 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부족한 경우에, 그리고 특정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의 후견은 정신적 제약은 없지만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후견인이 될 자와 계약을 통해서 임의 후견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견 개시 시점은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특정 후견 모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확정 시에 후견이 개시가 되는데요. 임의 후견은 피후견인 본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했을 때 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법원의 임의 후견 감독인 선임을 심판할 때 후견이 개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 방법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특정 후견은 모두 법원의 등기 촉탁에 의해서 후견 등기부에 공시가 되는데, 임의 후견 같은 경우는 후견 계약을 당사자의 등기 신청으로 인해서 후견 등기를 만들고 법원의 등기 촉탁으로 인해서 후견 등기부에 기재가 됐을 때 공시가 됩니다. 본인의 행위 능력은 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 상실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한정 후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이지만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그리고 특정 후견도 원칙적으로 행위 능력자이지만 행위 능력이 제한된 경우에 진행하게 됩니다. 임의 후견은 행위 능력이 완전한 경우에 임의 후견이 진행이 되고요. 후견인의 권한으로는 성년 후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후견인이 포괄적인 대리권과 취소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권한이 제한되게 됩니다. 한정 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을 가지게 되고요.
특정 후견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임의 후견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성년 후견 첫 시간으로 성년 후견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상황에서 성년 후견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